이 사교육 시장의 일타 강사들께서 대학의 위기를 거론했다. 수능 체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서울대 나와도 백수 많다. 대학이 밥벌이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붕괴하는가. 자, 그 대학의 그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기억이 제가 하나가 있는 게 그게 10몇 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모 대학에서 인문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 그죠? 확 줄여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실용 학문 중심으로 뭐 대학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엄청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때가 한 번에 좀 분기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에서. 대학의 역사에서 분기점 뭐 이제 꼽을 수 있는 데 여러 많은데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 대학이 돈이 돼야지. 그렇죠. 라고 하는 흐름은 사실은 결정적인 흐름은 대체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죠. 5.3일 교육개혁 조치를 되게 다들 큰 결정적인 전환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 5.3일이 어떤 조치였어요? 예,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개혁이고요. 네.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에서 이 다양성, 개방성, 세계화, 수월성, 책무성 이런 용어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이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의 공공적 성격보다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를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게 초중고 대학 다 포함되는 큰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국립대 법인화 시키고 뭐 다 그때. 그렇습니다. 국립대 법인화도 이때 처음 얘기 나온 거고요.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대학 구조 조정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소위 대학 설립 자유화도 이때 이루어지거든요. 이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지거든요.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 그래서 기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사학이 많은데 자유 경쟁해라. 자유 경쟁해라. 네.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 대학 교육 개혁 이야기할 때, 대학 개혁 이야기할 때 근본적인 구조적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학이 80%를 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립대학 중심인 나라가 없어요. 이게 참 재밌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참 굉장히 소위 이제 따옴표 쳐서 신생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나라들 중에 한국이 좀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외죠? 이런 나라 대부분 국가 주도로 고등교육을 끌어가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사실상 고등교육을 방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등교육을 강조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왜 그걸 안 했는지 그냥 방기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한번 또 얘기도 했던 그 경자 유전과도 관련이 되는데 이 뭐냐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토지를 이렇게 대학 재단으로 만들면 누구나 다 설립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농지개혁 때 농지 수용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의 토호 대지주들이 사립대학 재단 이사장으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대학은 둘째치고 제가 한 20년 전에 뭐 책을 하나 쓸까 해갖고 이제 그 기획을 해갖고 조사를 하면서 봤던 게 있는데 고등교육기관 말고 초중등 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박정희 정권 내 교육입국 이렇게 가는데 국가에 투자할 여력도 돈도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하냐면 학교를 세우면 이유 불문. 그러니까 돈의 출처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해주지 않고 오히려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조치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도 한 개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재단이 뭘로 돈 버는 재단이냐면 나이트 캬바레로 돈 버는 재단이에요. 아니 뭐 개같이 벌어서 그러니까 나이트 캬바레로 돈 벌어 가지고 학교 법인을 세워 가지고 해서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대. 우리나라에서 사학 비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연원을 여기서부터 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뭐 그렇게 꼽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그 공감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에 대한 깊은 어떤 이념적인 철학적인 소명감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개혁 피하려고 그리고 세금 뭐 피하려고 세금 적게 내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학재단 관계자라고 하면 설립자라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권력까지 실제로 쥐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우리 정말 한국적 현상이라고 말하니까 정말 너무 자조적인 표현인데 사립대학 법인은 공법인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설립자 가족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법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정부의 지원까지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게 설립자 가족 대를 이어서 그들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지배를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부정비리, 사학 부패 이런 게 막 터지잖아요. 교육 부실하고. 이래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많은 대학들이 그러다가 관선이사 파견되고 정상화의 길을 걷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 다시 찾아줘야 된다고 비리사학 재단들 다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의 대학 개혁을 이야기할 때 구조적인 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있으면서 부실 교육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너무 높죠. 네, 미국 다음으로 높거든요. 미국 다음.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2등입니까, 우리나라? 네, 2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높여놓은 분들인데 저항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미국 박사님들이 많고 미국 교수님들이 많아서 등록금이 높다고 생각 안 하죠. 영국도 꽤 높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예, 영국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예, 유학생.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가면 그 돈을 아이비리그 수준으로 받지만 자국민에 대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로 받기 유학생은 때문에. 엄청 되던데 등록금. 근데 그건 이제 미국과 영국의 특징인데요. 이게 뭐 미국은 주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주에 오는 학생의 가격이 다르고 아, 주립 예, 때.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학생의 가격이 다르고 오. 유학생의 가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우리가 보통 뭐 사립대 유명한 데들 그 등록금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주립대에서 그 주에 사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싸고요. 그다음에 또 주립대도 연구 중심 대학, 그다음 교육 대학. 그러니까 다시 또 이번에 바이든 그 대통령이 저번에 제가 한번 했었지만 거대한 개혁 중에 하나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2년제 쉽게 대학들. 우리로 치면 이제 전문대 같은. 예. 그 커뮤니티 칼리지는 기존에도 굉장히 쌌어요. 굉장히 싸서 사람 학생들이 일단은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2년 마친 다음에 편입도 굉장히 쉬웠고.